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인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주식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주식만 다루나요? 다른 것도 다 다루는데 조회수는 주식이 잘 나와요. 너무 솔직하시. 저희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고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부터 제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쉽게 오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자신 있어요. 재테크 경력이 그럼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2000 거의 5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들어간 게 2006년 말이었었거든요. 정말 우연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과외하던 학부모님께서 이제 건설업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오, 하면서 이제 저를 되게 기특하게 여겼었나 봐요. 네네. 건설업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에? 이게 그래요? 건축비가 얼마고 몇 개월이면 나오고 이게 마진이 얼마가 나는 공사야 이런 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네네.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마침 주식도 건설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잘 아는 거 위주. 음. 오히려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려고 알아보고 다녀다 봤는데 우선은 시드가 적어서 그때는 원룸 건물주가 꿈이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내려든 결론이 하나예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비싸다. 그죠. 나머지들은 별로 안 될 것 같다. 공실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건설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국의 거의 대부분 신도시 현장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건설주를 봤더니 몇 년 동안 불황이었던 건설업에 막 뭔가 호황이 오는 느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다 해서 그동안 기다렸던 건설주에 제 이제 나머지 돈들 다 투자해서 추가로 막 매수를 했어요. 그때 한 투자금이 한 총 얼마 정도 됐었어요? 이제 한 수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게 큰 수익이 나면서 적게 난 게 4배, 많이 난 게 10배. 적게가 4배, 많이 난 게 네. 10배요? 네, 그때는 집중 투자였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업종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 그럼 내가 제일 잘 아는 업종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률 높은 투자가 아닐까. 전설적인 투자가가 이제 버핏이 있고 네.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한 방법 중에 생활 속의 발견이라는 투자법인데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상생활 관심사에서 좀 예.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좋습니다. 아예 종목명을 말을 할게요. 그러면 진짜? 예시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어제 그랩이 상장했어요. 그 스펙으로 시작을 해서 그랩이라는 주식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카카오톡이랄까? 네. 배민 같은 거? 예전에는 우버였었어요. 우버가 음. 동남아를 장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예약하지 했더니 그랩을 깔아야 된대요. 아까같이 택시만 예약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딜리버리가 달렸어요. 음식 배달이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2,000원, 3,000원 정도 네. 부르는데 거기는 좀 말도 안 되는 뭐 100원, 50원?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딜리버리가 되고 있었고 네. 영업용 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던 차도 그랩으로 등록해서 누구나 이제 네. 운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대중화가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니까 플랫폼이 돼버렸고 여기에 지금 뭘 붙였냐면은 보험을 팔아요. 늘려나가는 거예요.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이 되고 예전에는 우버랑 경쟁하다가 우버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랩 지분 좀 줘라고 하면서 우버가 동남아에서 철수해버렸어요. 동남아라는 국가가 인구가 굉장히 큽니다. 뭐 솔직히 저기 중국이랑 인도 빼고 나면은 가장 큰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쪽을 꽉 쥐고 있는 그랩이라는 게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랩을 한번 타본 사람들은 좀 느낄 거예요. 요금제가 탄력제예요. 그 출퇴근 러시아워 때는 비싸지고 한가할 땐 내려가 그쵸? 네. 이거 없으면 여행 못 다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붙일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이제 호텔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고민해야죠. 이거 비싼 거야, 싼 거야. 이제 그 등록했어. 그렉이라고 쓰면 나와요? 그랩이라고 치면 안 나와. 알티미터라고 해야 나와. 알티미터라고 예. 치면 또 요 초보자분들은 용어조차도 그쵸. 어렵거든요.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티미터랑 합병이 된다. 그래서 네. 알티미터로 해서 상장이 되는데 잠시 뒤에는 이제 그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등록이 될 네네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주식도 있다. 근데 뭐 지금 사는 얘기가 아니라 저렴할 때 또 있나요? 다른 종목이?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근데 에어비앤비 네. 지금 코로나 와서 타격 너무 많이 받지 않아요?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분명히 타격을 한 번은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모두가 지금 꿈과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은 예. 떠나리. 그래서 지금 항공사 주가랑 여행사 주가랑 이런 데들이 너무 비싸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항공사도 보면은 코로나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이 돼 있고요. 어머.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경우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선 반영이 돼버렸구나. 예. 그러니까 나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대하면 사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TV에 나온 맛집들은 줄이 엄청 길어져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줄 서서 먹어보면은 줄 서는 맛까지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TV에 나오지 않은 숨은 맛집들을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TV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좀 사람들 좀 줄어들었을 때 네. 그때 가서 줄 안 서고 먹습니다. 한 2, 3개월 후에 한 반년도 넘어서 그럼 만약에 지금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은 비싼지 싼지 음. 이게 기대가 선반영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중들이 안 좋아할 때, 평이 안 좋을 때요. 아니면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막 예. 폭락했습니다, 뭐 예. 많이 하락했다 이런 뉴스 같은 거 날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랩이라는 기업이 나빠져서 그랩이라는 주가가 떨어지게 된 거면은 나중에 그랩이라는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식 자체의 분위기가 다 나빠진 거예요. 네. 그랩은 멀쩡한데 그때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돼요. 아니 요새 너도 나도 다 주식인데요. 어떡하지? 그러면 안 할 때인 거예요. 보통은. 아니 어제 친한 친구가 카톡이 온 거예요. 채희야 너 가상화폐 하니? 이러면서 옛날에 100만 원 소액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한 40%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했더니 자기 너무 지금 고민이라고. 근데 지금 막 비트코인 신고가 쓰고 막 이러고 있는 예. 상황에서 남들 다 할 때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식에서 지금 15년이 됐지만 제일 잘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남들이 쫓아갈 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들 축구하는 거 보면은 공 따라 다 쫓아다녀요. 20명이. 그게 제가 아니라 가니까 나도 가야 돼 일단. 근데 프로 선수들은 축구할 때 보면은 네. 공이 올 곳에 먼저 가서 기다려 있어요. 내가 좋은 위치에 공이 올 네.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있으면 네. 공을 패스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야. 모든 투자들이 뭐가 지금 인기를 끈대라고 해서 이미 사람들이 돈을 10배 벌었대. 그러면 10배 벌었으니까 이렇게 20배, 30배 벌지 않을까? 꿈과 기대가 가득해서 쫓아갈 때 들어가는 것보다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들을 싸게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누군가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 거기에 투자해서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이론은 너무 그럴듯한데.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 들으면서도 예. 말은 좋은데,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찾을까? 일상에서 아까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기업을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거 약간 막연하거든요. 재무제표도 있고, 차트도 막 있고. 우선 초보자들은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치킨 가게가 치킨을 한 마리 팔면은 2만 원을 벌었잖아요. 네. 그게 매출액이에요. 네네. 근데 그 돈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뭐 재료비, 월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거저거 빼고 나면은 한 5천 원 남을 거예요. 순이익? 그 영업이익이. 영업이. 순이익은 거기서 또 빼야 돼요. 뭐 세금이라던가 일회성 비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벌금, 딱지 끊었다던가 아니면 앞에다 오락기 몇 개 설치를 했는데 네. 이게 떼돈을 벌었다. 아, 그런데 영업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업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믹스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보면은 치킨 가게인데 5천 원을 벌어야 되는데 순이익은 막 3만 원 잡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는 치킨 가게에 투자한 건데. 예. 그러면 이 비용이 정말 꾸준히 계속 나올 수 있는 비용이냐 아니면은 일회성인 비용이냐 뭐 기본적으로 PER이라던가 뭐 ROE라던가 네.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네. 순이익 자체가 꼭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서 보통은 안 보는 게 좋고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그걸 세부 내역까지 다 봐야 돼요. 매출액을 중심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매출액과 아까 영업이익, 예. 요게 어쨌든 이 기업의 핵심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 속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그게 한 몇 년치를 보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 5년치 정도가 나와요. 네. 5년 정도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고 원래는 10년치 보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에서 10년마다 위기가 오고 호황이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내내 어떤 큰 흐름에 영향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인가 아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약간 뭔가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럼 예. 다 패스예요? 괜찮은 종목이 아니라기보다는 좀 초보자가 하기에는 위험한 종목이야. 마이너한 이슈에서도 제대로 예. 버텨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초보자한테 제일 좋은 거는 네. 워렌 버핏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사는 주식들은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매출과 이익이 매년 늘어나요. 어떤 주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미국에서는 코카콜라를 예시로 드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LG생활건강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LG생활건강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료 회사입니다. P&G가 전 세계를 다 잡았는데 네. P&G를 무너뜨린 게 LG생활건강이에요. 생활용품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탑이죠. 네. 예,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이 생활용품이라는 거는 불황이 와도 우리가 세제 아끼지 않잖아요. 불황이 왔으니까 세제 절반으로 줄여 이렇게 할 수는 예, 치약 없지. 줄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타격이 가장 덜해요. 불황이 와도. 반대로 근데 막 호황이 와도 치약 2배 비싼 걸 받고 이러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의 모델을 뭘 가지고 있냐면 화장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국내에서 팔리는 게 아니라 해외로 특히 중국에서 날개도친들 팔리고 있고 네. 코로나 이슈로 되게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중국 시장 안에서 특히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성장은 화장품이 맡고 방어는 음료수랑 생활용품이 맡아주고 최근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코카콜라 캔 음료가 예전에는 편의점에 1,100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뭐 1+1이니 어떻게 할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낮춰주다가 어느 순간 할인을 줄여 나가면서 제각받기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가격을 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코카콜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LG생활건강이고 아, 국내에서요? 예,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콜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료 브랜드들을 거의 양대 축이 롯데칠성 계열과 네. 코카콜라 계열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음료, 생수, 뭐 주스, 스포츠 음료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편안하게 올랐는가. 이 주식이 싸게 박앤세일로 내려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보통 10년에 한두 번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잠시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예, 몇 배 정도 오르냐면 한 10년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10년만 내가 뭔가 인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버핏이 보유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였었거든요. 배당 다 빼고 주가만 10년에 5배가 올랐었어요. LG생활건강이 10년에 한 4배 정도 올랐었고 10년에 4배가 오르면 연평균 주가가 15%씩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1년에 15% 되게 쉬운 거 아니냐? 연평균인데 계속 그걸 받아가면서 15% 받고 15%더 받고 그러니까. 더 있잖아요. 이거를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2031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12,00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도로 친다라고 하면 지수를 초월하는 기업들이다. 평균 속도보다. 그런 기업들이 버핏은 되게 잘 골랐던 거고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연 15% 정도면은 버핏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성장이 어느 정도 됐다가 네.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이 나가요. 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등을 먹었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데는 결국은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안전하면서도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인가? 어떻게 봐요? 그 기업의 뉴스들을 좀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위니아 김치들을 했었는데 김치 냉장고를 해외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김치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다들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어. 그냥 생각을 끊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뭐 구글링을 해보든 어떻게 해서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본인이 정보를 알았어요. 와, 팔린대. 이게 팔린데 어이가 없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거기서 생각을 끊었고 저는 생각을 이어갔기 때문에 알아낸 정보가 된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찾으세요? 그렇게 종목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 기회가 오더라고요. 파세코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창문형 에어컨이었었는데 네. 이 주식이 그러면 정말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름이니까 이제 슬슬 에어컨 구입하러 다니는 시즌이거든요. 네. 전자랜드를 가시던가 하이마트를 가셔서 물어보세요. 이 회사 지금 작년보다 더 잘 팔리냐 덜 팔리냐. 그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예요. 그 작년보다 2배 이상은 팔리는 것 같다. 괜찮다. 오케이? 그럼 다른 지점 가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교차 네네네. 검토를 해봐요. 이상해요. 잘 팔린대요. 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랐고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돼요. 왜? 4월, 5월, 6월에 팔린 실적은 8월 중순에 나옵니다. 이미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네네네. 그럼 전 결과보다 빨리 알고 싶으면 저는 현장을 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표들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렇죠. 얘기는 예. 하시긴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뭐 볼 게 없을까요? 초보자가 재무제표를 잘못 공부해서 벌어지는 사태들 중에 하나가 네. PER이라는 지표를 잘못 해석해서 벌어지는 사태들이 많거든요. 어떤 업종은 포가 막 너무 높고 예.
어떤 업종은 또 퍼가 너무 낮고. 제가 2007년쯤 주식 공부할 때는 네. 어떤 말이 있었냐면 퍼가 12 하면은 무조건 사시고요. 퍼 10 넘으면 무조건 파세요. 이런 책도 있었어요. 아, 정말 상관없이? 정말 무식한 책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퍼라는 거는 시가총액, 우리말로 치면은 주가 네. 나누기 순이익. 주가는 뭐냐면 과거의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순이익은 과거 지표예요. 당연히 퍼가 안 맞죠. 미래의 비싼 가치로 과거에 밤톨만한 이익을 나눴으니 퍼가 엄청 높아지는 와 너무 고평가다 이거 어떻게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라던가 뭐 이제 테슬라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퍼가 왜 이렇게 높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퍼가 보통 80 정도 돼요. 작년 순이익으로 80년을 사업을 해야 본전을 친다는 거예요. 네, 맞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넷플릭스 사람들이 왜 투자하냐? 순이익이 2배씩 올라갑니다. 1년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예, 그러면 주가를 내가 지금 이미 샀잖아요. 그럼 가격은 고정됐어요. 순이익은 계속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해에는 퍼가 40이 되는 거고, 나한테는? 예, 그 다음에는 퍼가 20이 되고, 그죠. 3년 뒤에는 퍼가 10이 돼요. 그러면 3년 동안만 이 속도를 유지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 하에는 퍼가 3년 뒤에 10이 되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3년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가 지불해버리고 네. 미리 당겨와서 샀다. 보통 3년으로 보세요? 3년은 솔직히 좀 리스크가 커요. 음. 왜냐하면 3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업 따라 다른데 네. 넷플릭스의 3년은 솔직히 조금 예상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디즈니 플렉스라든가 쿠팡, 뭐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뭐 반대로 코스트코의 3년, LG생활건강의 3년, 코웨이의 3년 이런 기업들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5년 동안 성장이 한 8%, 10%씩 꾸준히 했었다라고 하면은 업황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간에 이 정도는 성장한다라는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3년 뒤에도 이 정도는 나올 거다.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요. 딱 예. 정했는데 한 퍼가 30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 이후에는 뭐부터 이제 좀 실제로 실전에서 뭐부터 이제 확인하면 자, 될까요? 봅시다. 자, 그러면 퍼가 30인데 그거부터 봐야 돼요. 이거 순이익 진짜 맞아를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고배당주 중에 하나서 고속버스 회사가 하나 있었었는데 네. 영업이익은 뭐 한 70억 정도인데 순이익이 300억, 400억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맞죠? 뭐요? 땅 팔아서. 아, 네. 네, 그러니까 일회성 이익인 거죠. 네. 그러면 갑자기 이 기업이 순이익이 순식간에 확 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다시 빼야 되는 거죠. 아, 영업이익에서 나왔을 것 같은 순이익만 잘라서 써야지 이제 땅 팔았던 돈은 다 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따로 제하고 뭐 계산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시스템은 없어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네이버 재무제표 보면은 그 순이익 목록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자산 처분이익 1,000억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찍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순이익이 1,500억이었는데 1,000억은 지워야지. 그럼 500억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펄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 기업을 온전히 평가가 되는 거지. 그냥 네이버에서 알려준 퍼 그대로 썼다가는 정말 저렴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코스피가 역대급 평균 펄을 보면 한 11 정도에서 나와요. 11요? 경제 위기 때는 한 8 정도로 나오고 네. 지금은 코스피 퍼가 32입니다. 역대 거의 네. 3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시중에 싼 게 없네라는 말이 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예전에는 막 삼성전자도 퍼가 10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대부분의 기업들이 막 퍼가 막 20, 30, 40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가만 올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하셔야 되겠죠.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 코스피가 3천